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되면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야,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야,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인가 아닌가? 네. 이렇게 의심해 볼 때가 있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옆에 판넬이 있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죠. 네, 첫 번째 갑상선 기능 이상인데요. 한번 볼게요. 온도에 민감, 필요, 우울감이라고 써 있네요. 네. 이거 그냥 보통 그냥 피곤한 피곤한 느낌이잖아요. 느낌인데 온도에 민감하다는 건 뭐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굉장히 좀 추위를 많이 느끼고, 근데 이제 항진증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덥습니다. 네. 그리고 피로하고 우울감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저게 다 제 경우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갑상선 항진으로 진단받았다 저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추위를 많이 타는데 유독 추운 거예요. 네. 막, 네. 그러니까 에이, 뭐 내가 워낙 추위 많이 타니까 피로감 엄청 피곤해요. 예. 아, 나 원래 피곤한 사람인데 우울해요. 아, 나 원래 우울해. 갱년기 이래서 정말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평소 질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거를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체중이 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눈이 갑자기 돌출이 된다거나 맞아요. 또 목이 갑자기 두꺼워지거나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몸이 간지럽거나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고, 맞아요. 그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근무력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특징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갱년기 증상도 물론 힘들지만 그런 증상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갑상선 쪽도 함께 검사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요. 듣는 질환마다 다 무섭네요. 다 무섭죠. 예, 맞아요. 무서워요. 네, 두 번째 소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 어떨 때 의심해야 할지 한번 볼까요? 네, 보죠. 눈, 네. 입이 쉽게 마름. 이 쇼그렌 증후군은 뇌 분비샘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면서 이 분비물이 줄어드는 그런 병입니다. 그 어떤 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요. 이 더운 아주 굉장히 건조한 방 안에서 입을 벌려놓고 있으면 맞아요. 입이 쩍쩍 굉장히 마르는 거. 쩍쩍 마른다라고 그 정도라고 표현을 맞아요. 예. 달라요. 눈물도 말라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입안에 침샘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네네네. 근데 이 환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 자체도 나오지가 네. 않고, 그러면 눈이 건조한 거죠. 그럼 계속 이 네. 인공 눈물을 인공 넣고 눈물 살아야 계속 되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과하게 입이 마른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꼭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환은 루푸스인데요. 네.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루푸스를 정확히 처음 이거 들어봐요. 어떤 질환인가요? 진짜 네, 아파요. 루푸스의 정확한 명칭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인데요.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실제 이 질환을 앓은 분이 700가지 고통에 와. 시달렸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어떨 때 루푸스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한번 볼까요? 네. 붉은 반점, 피부 발진, 고열 이렇게 네. 써 있네요. 네, 루푸스란 말 자체가 라틴어로 늑대인데요. 환자의 피부가 늑대의 물린 모양처럼 붉게 된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피부에 홍반,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발진,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관절염, 탈모, 구강내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자, 이런 증상들을 잘 기억해서 좀 증상이다 싶으면은 무조건 지체하지 마시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